안녕하세요. 책으로 마음을 만지는 심리상담사 책심사의 기쁨이 빛나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두뇌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두뇌 심리상담사는 BGA 두뇌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 정서, 성격, 학습 영역을 분석하고 상담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비영리 단체에서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심사에서 저는 그저 책을 좋아하고 생각 나누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거고요. 때로는 독백하듯이 할 수도 있고 또 수다스럽게 진행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얘 이런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된답니다. 만약에 함께 나누고픈 책이나 문장이 있으시다면 제 블로그 링크 있을 거예요. 거기로 쪽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도서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도서 중에 하나인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이시연 작가님의 지식편의점 문학 인간의 생애편입니다. 이 책을 가장 첫 에피소드로 선택한 이유는요. 우선 인간의 생애를 고전을 통해 다루셨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무래도 고전이다 보니까 문득문득 저를 깨워주는 문장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제목처럼 나만의 지식 편의점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책이고 그래서 지금 이 팟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를 이 팟빵까지 인도하게 된 지식 편의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삶의 정답은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보통 이런 정답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마지막을 대미하는 명언이잖아요. 근데 책 초반부에 적혀 있단 말이죠. 우선 이 책에 대해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식 편의점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그 이후까지 생애 주기를 총 8가지 섹션으로 나누고 25권의 고전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랑 이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답을 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초반부에 답을 줘버려요. 왜 그럴까? 왜 작가님은 왜 이런 문장을 여기에 쓰셨을까를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본 결론은 우선 인생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딱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거죠. 정해진 답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남의 인생에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나 X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절대로 삶이라는 것은 각 개별적에 주어진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나만의 주관적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들의 주관식 문제에 내 답을 대입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동그라미나 X표를 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그 의미와 주관만 담겨 있다면 누구든지 내 인생의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시연 작가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조금 덧붙인다면 그 답을 찾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자체가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눈앞의 현실은 살아내는 것,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애매모호하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우선 그 눈앞의 현실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경험으로 남고요. 미래는 다가올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예측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거는 딱 현재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정답인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손을 쓸 수 있는 거는 현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매일의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열정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답안지에 답을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다음으로 나눌 문장은 좀 재밌는 문장이에요. 지금의 꼰대들도 예전에는 이해 안 되는 요즘 젊은 것들이었습니다. 라는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읽으면서 혼자 엄청 실실거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리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생이랑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알바로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6살 차이,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아래로 6살인데 그 친구한테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에게 대하는 이 예의를 좀 중요시 여겨야 돼. 이렇게 막 이제 저는 엄청나게 열변을 막 토로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듣더니 이 한마디를 했어요. 사장님, 좀 낫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이놈 새끼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라떼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뭐 어떤 의미든 간에 결국에 저는 꼰대의 반열에 서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도 요즘에 이해 안 되는 요즘 것들이었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저는 꼰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의미든 간에 꼰대의 반열에 서 있는 저로서는 이 문장에 글자 한 톨도 버림없이 아주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것들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아, 내가 생각하는 게 꼰대 생각인가? 아, 이런 게 요즘 생각이 아닌가? 막 혼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 그리고 변해가는 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은 계속 이제 생겨나는 거죠. X세대, Y세대, 뭐 Z세대, MZ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알파세대라고 해요. 이렇게 알파세대 막 계속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옵니다. 이때 기성세대들은, 즉 꼰대들은 이 변화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존 것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을 꿈꾸면서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은 이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 꼰대들에 의해서 슬며시 현실에 내려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새 꼰대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사회에 아주 잘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말이죠. 꼰대와 요즘 것들의 사이, 뭐 그 언저리에 있는 저로서는 내가 그러면 좀 건강한 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선 첫 번째,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꼰대는 꼰대인데 이 시대를 정확하게 흐름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통찰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 성경에서는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리상담사로서도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감과 수용하는 자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혹은 건강한 꼰대가 되시기 위해 통찰력과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다음 문장은요. 279페이지에 있는 결국 주변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비밀은 자기 내면의 성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좀 TMI를 하나 하자면 황금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제 이름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빛나라는 이름이 좀 뭔가 반짝반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황금도 생각을 하면 뭔가 반짝인다, 반짝반짝 빛난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그냥 빛나 하면 황금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조금 부끄럽지만 풀어보자면 제가 한자로 김이 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교실 가면 월화수목금토 이거를 이제 한자로 적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금을 적으면 저는 저게 김인 줄 알고 아 김을 저렇게 금으로도 발음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엄마가 그래서 내 이름을 빛나라고 지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김빛나이기도 하고 금빛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렸을 때 이렇게 무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엄마가 저한테 너는 너무 특별해. 넌 정말 특별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시에 귀한 보석 중에 특별한 보석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황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황금처럼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뭐 TMI지만 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시안 작가님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펼칩니다. 이때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무작정 이집트로 떠난 연금술사 주인공의 삶을 막 다루는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주변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들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비밀은 결국에 현자의 도리라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인생의 성공은 주어진 일상을 인내하고 살아가면서 내 내면의 자아 성장을 이룸으로써 평범한 모든 것을 황금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 지혜의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언가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대박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맞는 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문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3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먼저 나누어 드릴게요. 죽음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좀 죽음이라는 거는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꼭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는 존재라면 마땅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경험은 적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분을 만나 뵀어요. 막 저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세 자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둘째야 둘째 하면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분을 딱 분명히 어제 만났는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제 너무 건강했는데 오늘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말도 안 돼라는 말만 한 진짜 몇백 번을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계속 말도 안 돼 하는데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돼 하면서 눈물 엄청 쏟고 있는 이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돌아가셨구나를 그렇게 암묵적으로 조금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삶과 죽음은 진짜 가깝구나. 하루도 안 되는구나. 하루 차이도 안 되는구나.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하루의 시간도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단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 인생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죽음이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과정처럼 어쩌면 지금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 죽음을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남은 내 과정, 이 죽음을 향하는 내 과정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알 수 없는 막 그런 열정이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제 오디오를 듣는 어떤 누군가 중에 나 죽음이 좀 부정적이야. 이 사람이 다루는 죽음 와닿지 않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죽음을 그냥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의 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면 어떻게 라는 두려움보다는 모든 찰나가 소중하다. 한순간도 아깝지 않게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요상한 열정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이시안 작가님께서도 이러한 문장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이 책의 마지막을 제가 덮으면서 제가 했던 다짐이 하나가 있는데 소중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내고 남은 인생을 값지게 소모하자. 이렇게 저는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느끼셨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이나 아니면은 제 블로그 쪽지로 남겨주시면 저와 더 즐겁게 소통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식 편의점 문학 인간의 생애 편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공감하셨거나 아니면 피식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마음을 만지는 심리상담사 책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